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여사 최근 동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출국 금지. 일단 헤드라인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윤척 특검 체포영장은 위법. 법원에 의견서 제출. 내란 특검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윤척 기습 체포영장은 부당. 정당 절차 따르면 소환 응하겠다. 속보 특검 청구 윤 체포영장 기각. 내란 특검 28일 출석 요구. 자, 28일 날 드디어 윤 대통령이 특검으로부터 이제 이 조사를 받으러 이제 가게 됩니다. 과거에는 본인이 특검에서 이제 활동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그 반대가 된 상황이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이건 보면요. 내란 특검 주요 수사 대상에 윤석열, 김용현, 여인영, 문상호, 박안수, 이진우, 곽종건, 조지호, 김봉식, 노상원 등등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혐의가 적용된 것이 내란, 우두머리, 직권 남용 여기다가요. 최근에는 특검, 군 검찰 추가 기소 혐의가 지금 등장했는데 이게 무시무시합니다. 외환 유치입니다. 이 외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는데 내란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외환은 그래서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외환 관리한다 할 때 그 외환 이 이제 경제 용어로서 그 외환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내란 외환할 때 그 외환입니다.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전쟁을 부추겼다 이런 겁니다.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을 하려고 했던 어떤 징후가 있다. 이제 그것을 갖고 외환으로 지금 몰아가는 겁니다. 군사 반란 혐의 이런 것을 다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데 김용현 장관하고 비슷해요. 김용현 장관도 내란 외환 이 두 가지 다 지금 뒤집어 쓰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 보면요 특검 1호 기소 김용현 만기 3시간 전에 추가 구속됐죠.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또 발부를 했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요. 대통령이 이번에 그 체포영장 기각된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인데 근데 그것으로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거기 이제 기각한 이유 중에는 윤 대통령이 이제 본인이 이제 거기 이제 특검에 그 어떤 협조하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굳이 이제 뭐 체포가 필요 없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특검에 조사나 수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다시 이제 구속시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것으로 뭐 옳거든 판사다, 뭐 대통령이 뭐 이겼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고요. 김용현 장관에게 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면 압니다. 이제 구속에서 풀려나는 시간 3시간 남겨놓고 또다시 이제 추가 구속을 시켜버렸다. 이걸 놓고 지금 특검 진영 그리고 저쪽 개딸 혹은 민주당 저쪽 이제 이재명 라인에서는 뭐 난리 났죠. 잘한다 특검 최고다 뭐 이런 식이더라고요. 자 여기서도 말하는 외환 수사 탄력이라고 있잖아요. 이 외환이 바로 전쟁을 유도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이야기죠 이거. 법원 증거인멸 염려 직접 영장 발부 보석 거부하고 버티다 결국 6개월 추가 구속. 김용현 측 불법 기소 재판으로 형사 절차 무력화 반발하고 있고요. 김용현 이분은 참 대단한 게 재판부 기피 신청을 뭐 무려 5번인가 6번인가 계속했잖아요. 뭐 저쪽에서 불허하면 바로 또 신청하고 불허하면 또 신청하고 이런 것을 그냥 해볼 테면 해보자라는 식으로 지금 세게 나가고 있는데 법원에서 아마 이 김용현 장관에 대해서만큼은 글쎄요. 어떤 감정을 갖고 대할 가능성도 굉장히 크겠죠. 자, 이런 식입니다. 이렇고요. 또 이런 뉴스가 있었죠. 내란 특검, 이 사람이죠. 조은석이라고요. 제가 이 사람을 조금 파보니까 윤 대통령과는 악연이에요, 이게. 이 사람 고대 법대 나왔고,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할 때 고등, 검사장을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법원장을 했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보다 그때는 한껏 높았죠. 그런 신분이었는데 나이는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조금 어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난 윤석열 정부 때 감사위원으로 있었잖아요. 그때 사사건건 마찰이 일어났었죠. 감사원 안에서 혼자 그냥 튀는 행동을 계속했고 감사원의 방침에 대해서 태클을 걸고 계속해서 민주당을 편드는 듯한 그런 행동을 했었습니다. 이 사람을 특검으로 딱 이렇게 지목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악감 정도 많은 그런 인물이에요. 잘 걸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뭐 이대로 가게 되면은 특검이 윤 대통령을 엄청나게 괴롭힐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가지 혐의가 너무 많아서 다 알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란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거기다가 직권 남용 등등 해서 아마 한 5개, 6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 범죄 혐의가. 이제 그걸 전부 기소하겠죠. 외환 유치. 여기서 말하는 외환 유치는 바로 그걸 말합니다. 전쟁을 부추겼다.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하게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일반 이적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까지 튀어나왔습니다. 일반 이적을 일반적으로 잘 쓰는 용어가 아니잖아요. 여적죄는 우리가 잘 알지만 일반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형법에서 규정하는 범죄 행위인데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일종의 여적죄 비슷한 거죠. 이는 적국을 이롭게 하거나 대한민국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전시 부역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여적죄를 다루지 않죠. 그래서 이것이 군형법 제14조에 따르면은 사실상 여적죄 비슷합니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한민국 형법 제99조에 따르면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유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이적 행위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여적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반 이적이나 여적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이제 보면 틀림없습니다. 이런 짓을 저들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정말 큰일 났죠. 자, 윤석열 대통령을 구하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국내에서는 어렵습니다. 제가 봐도 여러분이 봐도 뭘 해도 안 돼요. 정말 한꺼번에 혁명이 일어나면 몰라도 애국혁명이. 근데 그것은 요즘은 혁명이 없는 시대입니다. 자본주의가 심화 발전되면서 자유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이렇게 형식적이나마 이게 완전히 이제 자리를 잡아버렸잖아요. 그 제도 정치, 그 법치 정치가 완전히 확립이 된 거야. 그러니까 저들이 엉터리 짓을 하지만 어쨌거나 법을 빙자해서 하잖아요. 법을 내세워서 한다고. 때문에 법 앞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무력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을 뛰어넘는 게 혁명인데 그런 행동이 지금 일어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권들도 말이죠. 혁명을 꿈꿨던 사람들이 보통 좌파 혁명가들이죠. 운동가들이죠. 그 사람들도 요즘 혁명 이야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요즘은. 오히려 우파에서 혁명 그러죠. 특히 이제 광장에서 이제 아스팔트에서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러나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혁명의 가능성은 단 1도 없습니다. 군 쿠데타 가능성도 1도 없어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미 그런 혁명이 지나간 시대. 그래 거기에 살고 있다. 과거에는 혁명이 많았죠. 세계 각국에서 많은 혁명이 터졌습니다. 그러나 근대에 와서는 혁명이 없잖아요. 그것은 시대가 그렇게 지금 변해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적 요인으로는 윤 대통령을 구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정치권에서도 안 되고 언론 자체가 윤 대통령을 버려버렸어요. 그 어떤 언론도 윤 대통령을 엄호하거나 옹호해주는 언론이 없고 유튜브 일각에서 이제 윤 대통령을 이제 이야기하지만 지금 우파 유튜브들도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 안 한다니까 전부. 과거에는 막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 중심으로 다들 했던 그 유튜브 채널들도 윤 대통령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이제. 겨우 이제 이재명 까는 정도, 저쪽 이제 비판하는 정도 갖고 이제 모면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부에 진짜 예민한 이야기는 절대로 못 하는 거죠. 그런 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 어게인, 리셋 코리아를 외치는 일부가 있죠. 이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세를 결집할 수 있을는지도 이제 관건이고 황교안 신당과 관련 연대가 될 것인지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관건이긴 한데요. 좀 지켜봅니다. 자, 곁들여서 김건희 여사 이야기도 조금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저들이 말이죠. 이런 선동을 하고 있어요. 정말 나라 망신 다 시키는 유신 독재, 마약 여사님. 유신 독재할 때 독재 제자도 틀렸죠. 이런 사람들이 과연 한국인일까라고 제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줄담배를 계속 핀다면서 이런 식으로 사람을 인신을 공격하면서 계속해서
비호감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저 좌파들이 선동을 잘하는 게요. 사소한 걸 갖고 계속해서 줄기차게 때리면은 그 사람 당사자가 그 이미지가 무너집니다. 존엄성이 무너져요. 그러면 쓰레기가 되는 거야. 그런 걸 만드는데 성공시키는 어떤 여러 가지 장치를 갖고 있죠. 가장 큰 것은 SNS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퍼나르고 자신들이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언론도 이것을 받아가 계속해서 뉴스를 만들고 보도를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먹히는 거예요. 한때는 줄리라고 엄청나게 욕을 했지만, 근데 줄리는 보니까 아니거든. 이제 더 이상 줄리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 줄리라고 떠들어댔던 게 몇 년이야, 수년이야. 실제로 줄리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닌데도. 근데 이런 식으로 엉터리 같은 이런 사진을 올려놓고 줄담배를 계속 피우고 있다라면서 김건희 여사를 모욕하고 능욕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병원 근무자의 충격 제보, 진짜처럼 보일 겁니다. 김건희 병원 실내에서 줄담배, 최근에 이제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그걸 갖고 이제 이들이 이제 이 김건희 여사를 이제 이렇게 까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정치, 노영희, 오창희, 고양이 뉴스, 원재윤, 최욱. 자, 이런 게 유튜브 채널에서 혹은 SNS에서 이렇게 등장하게 되면은 쫙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게 그게 아니거든요. 줄담배 피는 장면이 아니고 이 장면이었다고요. 이 장면. 김건희 여사가 떡볶이를 먹고 있는 장면을 요걸 이런 식으로 잘라내 가지고 마치 담배를 피고 있는 것처럼 희미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똑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옆으로 좀 빼볼까요? 거의 같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라고요.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더 낫겠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저들의 선동입니다. 우파는 이런 선동을 할 줄 모르죠. 하지 않죠. 좌파들은 이렇게 노골적으로 선동을 해버린다니까요. 노골적으로. 이게 먹히는 거야. 똑같잖아요. 여기 특히 머리칼 여기 내려온 거 보십시오. 똑같은 위치에. 완전히 이거는 100% 선동이고 당연히 고소 고발 들어가야 될 그런 사안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선동에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선동에. 선동을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그리고 환경 그런 것을 좌파들이 장악하고 있죠. 그리고 진지론이 승리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래서 그 선동의 끝판왕이 개표 조작 혹은 부정선거가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들어가고요.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